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의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리처드 템플러 지음, 이문희 옮김, 세종서적에서 나온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한데요. 현실을 파악하면서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행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야 하며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너무 뻔하고 당연하게 보이는 요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도 절대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쉽고 당연한 이 교훈을 나는 과연 실천하고 있는가 하고요.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 무슨 일이든 도모하려는 의지, 이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지금부터 2장 부자처럼 실천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먼저 현실을 파악하라. 제일 먼저 할 일은요, 현황 파악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중 쓸 수 있는 것과 버리거나 애누리할 것, 갚아야 할 것, 받을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위치를 모르면요, 불을 향해서 효율적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21. 계획표를 짜라. 계획이 없으면요, 돈을 투자하기보다 낭비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있으면 무엇이 계획에 들어맞는지 또 어긋나는지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재정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는데요. 빚이 있다면 당연히 빚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과도한 지출 역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요. 어떤 계획이라도 좋습니다.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운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하고요. 누워서 기다린다고 돈나무에서 돈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돈은 결코 저절로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22. 돈을 지켜라. 돈이 많아도 쓰기도 전에 새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금, 이자, 부적절한 투자, 과도한 지출 등등 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관리하려면요, 먼저 돈이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에 한해 능력 안에서 사야 하고요. 무엇보다 당분간은 지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영원히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분간만 참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살 기회가 있습니다. 매달 이자를 얼마나 카드 회사에 바치는지 계산해 보고요. 무관심이나 게으름 때문에 연체료를 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출 내역을 모두 기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라도 빠짐없이 전부 기록해야 하는데요. 일주일만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는 곳이 보일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요, 먼저 돈의 행방부터 알아야 합니다. 23. 보험금을 타는 사람도 있지만 당신은 아니다. 매달 보험료에 총 얼마를 쓰고 있는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그 돈을 보험에 쓰지 않았다면요, 무엇에 쓸 수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돈을 통장에 넣어 두었다면 적어도 이자는 붙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된 영리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24. 부자의 이미지를 입어라. 노력이 부족하면 그만큼 고스란히 결과로 나타납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해 보입니다. 가난을 알리는 일종의 유니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유니폼을 벗으면 가난도 벗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면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강한 자는 으스대고 위풍당당합니다. 강하고 자신감 있게 보여야 합니다. 문제는요, 옷이 아니라 걷는 모습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입니다. 겉모습은 실제로 힘을 발휘합니다. 스타일과 품위와 부자의 드레스 코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절제미입니다. 전통, 품격, 단아, 정결, 깊고 세련된 멋입니다. 25. 베팅하라. 큰 돈을 벌려면 베팅해야 합니다. 부에 이르는 길 4가지가 있는데요. 토론하라. 여러 사람과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찰하라. 생각하라. 무슨 일이든 먼저 충분히 알고 완벽히 이해하라. 투자하라. 당신이 목표로 정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삶을 과감히 걸어라. 가능성을 믿어라.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인다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과 계획과 에너지와 헌신을 베팅해야 합니다. 더 많이 걸수록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26. 위험 수위를 조절하라. 어느 정도의 모험이라야 불안하지 않고 적당한 것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서 위험하며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었을 경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역동적이며 열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암울하고 절망적으로 반응하는지를요. 자신을 알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알고 변화에 대한 태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27.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대안을 검토하라. 위험이 클수록 잠재 수익도 크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이 작을수록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줄어듭니다. 만일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수익을 주는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8. 믿지 못할 사람과는 거래하지 마라. 언제나 자신의 직관에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상쩍은 기분이 들면요, 일단은 물러나야 하는데요, 내 마음이 들려주는 목소리를 잘 들어보아야 합니다. 내 잠재의식이 집어내는 무의식의 실마리는요, 분명 존재합니다. 그 실마리를 무시하면요,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29.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마음만 있으면요, 무엇이든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요, 집중력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가난과 실패의 길을 걸어왔어도요,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방향만 바꾸면요,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30. 저축 근육을 길러라. 인색하고 궁색하게 살면서 돈을 모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축은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합니다. 비축할 돈을 일정 비율로 정해두면요, 매번 고민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31. 인생의 시기에 따른 경제적 필요를 점검하라. 자신의 경제적 역량과 필요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내 필요에 영향을 주는 조건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까지 미리 세워둔다면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깊이 생각하고 미래의 필요와 변화까지 예측해야 합니다. 지금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다음 단계는 그때는 얼마나 필요할 것 같은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32.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열심히 일하라. 세상에 태어나 일을 처음 해보는 사람처럼 일해야 합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일해야 하고요. 사장이 된 것처럼 일해야 합니다. 인생을 걸고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즐기는 것입니다. 일이 즐거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그럴듯한 사업 계획이 있거나 또는 주식에 투자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요, 그 사업 계획을 발전시킬 피나는 노력이 없거나 투자에 필요한 지혜나 관리 기술이 없다면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땀을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3. 거래의 기술을 배워라. 거래의 기술이란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요, 언제든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융통성을 발휘하고요,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네트워크를 100분 활용하고요, 무료 광고를 이용합니다. 34. 협상의 기술을 배워라. 거래든 매매든 물물 교환이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협상의 기술인데요. 협상 기술의 기본은요, 상대가 최소한 미치거나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윈윈을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융통성과 탄력성을 발휘해야 하고요. 35. 작은 경제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경제 생활을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요, 없이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돈을 허투루 쓰지 말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탐닉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욕구를 충족시킬 여유가 없다면요, 적게 사면 됩니다. 돈을 모았다가 나중에 크고 좋은 것을 사면 됩니다. 작은 사치, 작은 기쁨을 포기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가난의 고리 속에 가둘 것입니다. 가난의 덫과 빈곤의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열쇠, 부에 이르는 길입니다. 36. 장사를 해야 큰 돈을 번다. 큰 재산을 모을 야심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젠가는 직장을 떠나서 홀로 서야 합니다. 부업으로 시작해 더 이상 봉급이 절실하지 않을 경우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계획을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고요. 당장은 관망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내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요, 조만간 사고 파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37. 추측만으로 결정하지 마라. 창업에는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이 깔려 있습니다. 고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따지고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 아이템은 확실한가, 수요는 확실한가, 시기는 적당한가, 각오와 준비는 철저한가 등등 말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회에도 마음을 닫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38. 꾸물거리지 마라. 일단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면요, 주저하지 말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먼저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주저하지 말고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기다리느니 신속한 행동이 훨씬 나을 때가 있습니다. 39. 돈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일하라.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필요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사실을 드러내고 또 어떤 사람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돈이 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선행을 가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정으로 일을 즐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돈이 궁하지 않아도 일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돈이 궁하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주도권을 빼앗기고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위태롭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서 자유로운 인상을 주면요, 내가 주도권을 차지하고 유리한 입장에 놓일 것입니다. 40. 버는 것보다 적게 써라. 문제는 얼마나 잘 버느냐,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자신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소득을 철저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매주, 매시간 소득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얼마의 돈을 지출하는지,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도 감시해야 합니다. 돈이 낭비되는 부분, 돈이 절약되는 부분, 돈을 좀 더 지혜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고요.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다면요, 기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면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41. 절실하지 않다면 빌리지 마라. 정말 절실하지 않다면 돈을 빌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빌리지 말아야 하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당연히 돌려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플러스 알파까지 다 챙기려고 하고요. 그 플러스 알파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그 족쇄로 인해서 부자가 되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싹부터 잘라버려야 합니다. 42. 빚을 통합하라. 모두를 하나로 통합하고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갚아야 합니다. 43. 기술의 힘. 세상이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극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상당히 자유롭게 그 일의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기술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원하고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런 기술이면 됩니다. 44. 부채 청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요, 가능한 한 빨리 부채를 청산하고 청산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 일도 벌이지 않는 것입니다. 45. 먹고 살기 바쁠수록 재테크를 하라.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스스로에게 보다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일을 사랑하지만 그 일로 돈이 생기지 않는다면 본업 소득에 의존하지 않는 부의 창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부자가 되기 위한 전략을 뒷전으로 미루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차 소득이나 대안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이나 전략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46. 목돈을 저축하라. 알뜰살뜰 저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장기적으로 보면 인생 후반에 저축한 큰 돈이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47. 빌리지 말고 사라. 집을 구입할 때는요, 그 돈을 지불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8. 투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라. 투자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49. 차곡차곡 모아 현명하게 투자하라.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요, 매주 돈을 비축하는 방식이 좀 더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 어디에 써야 더 많은 돈을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투자해야 합니다. 보다 높은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면요,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윳돈을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면요, 서서히 부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50.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부동산 투자의 한 가지 큰 이점은요,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주가 아닌 임대 목적의 부동산이라면요, 임대 소득이 생길 것이고요. 주식 투자의 경우라면요,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형태의 정기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소득은요, 장기적인 주가 상승에서 비롯됩니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면요, 위험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50일 장사꾼이 되어라.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을 벌려면요, 무엇인가를 팔아야 합니다. 기술을 팔고 물건을 팔고 아이디어를 팔아야 합니다. 팔지 않고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파느냐가 돈을 버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52.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진정 부자가 되고 싶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에 맞도록 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53. 100% 승률은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임과 사람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게임을 하든 어떤 사람을 상대하든 언제나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54.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모르면 주식에는 손대지 마라. 예행 연습이 비결이다. 시장을 관찰하라. 당신의 머릿속에서 한 투자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 지켜보라. 그것의 추이를 살펴라. 언제 팔지를 결정하라. 그리고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보라. 이 모든 일을 기록하라. 예행 연습을 한 번이 아닌 수십 번을 하라. 하나가 아닌 여러 기업의 추이를 몇 달간 또는 몇 년간 따라가 보라. 당신의 적중률, 손실, 정확도를 계산해 보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있음을 종이에 남긴 기록이 증명해 준다면 이제 진짜 투자를 시작할 시점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시작해야 한다. 진짜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머릿속으로 하던 것과는 달라진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전략을 수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기록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그때그때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55. 주식시장의 원리를 이해하라. 먼저 시장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그 힘은 바로 가치와 예측이다. 거품이 아니라 내재적 가치가 반영된 회사를 찾아야 하는데요. 높은 미래 가치가 예상되는 회사와 투자자들이 가치를 인정하는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56. 알고 살아. 투자하려는 대상을 제대로 충분히 확실히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처음 계획에서 벗어나는 무리한 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요.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저지르는 어리석은 투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57. 머리를 써라. 결정을 내릴 때 경제적인 이익 외에는 다른 이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마음보다 머리가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58. 이용당하지 마라. 투자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할 때는요, 우선 그들의 전략 대신 시간을 믿어야 합니다. 경험이 쌓이면요, 내 역할은 커지고 수수료는 줄어들 것입니다. 59. 돈을 내고 상담을 받아라. 조언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바보짓을 그만하도록 만드는 사람이고요. 둘째는요, 내가 바보짓을 한 뒤에 그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답은 뻔합니다. 첫째 부류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전문가 그룹 역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내 재물을 관리해주는 사람이고요. 둘째는 나에게 상품을 팔아먹으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라면 아예 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60. 계획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전략을 세웠으면요, 섣불리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손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손을 놓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하는데요. 뛰기 전에 다시 한번 보라는 속담을 명심해야 합니다. 뛰기 전에 보고 또 보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획을 세우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떼야 합니다. 서투르게 손대서 일을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61. 길게 생각하라. 부는 천천히 옵니다. 또 마땅히 그래야 하고요. 너무 급히 오면 경험을 쌓고 분별력을 기를 시간이 없습니다. 길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시간은 더디게 흘러가도 생각의 속도는 최대한 높인다는 뜻입니다. 62. 재무 설계를 위한 시간을 정해두어라.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요, 생활도 중요합니다. 행복한 부자는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재무 설계 원칙을 따릅니다. 1. 먼저 목표를 세우고 그 뒤에는 신속히 추진한다. 2. 전략을 섣불리 바꾸지 않는다. 3. 재무 설계를 위해서 일정 시간을 떼어 놓는다. 4. 때때로 휴식을 통해서 에너지와 활력을 충전한다. 63. 세심함을 잃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세심함이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작은 글자로 쓰인 단서 조항 확인하기, 이자율 확인하기, 요금 및 수수료 확인하기, 연체료를 내지 않도록 납부 마감 지키기, 수금 일자를 확인해 여윳돈이 생기는 즉시 투자하기, 사람들 기억하기, 날짜, 시간, 약속 기억하기, 메모 습관화하기,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찾아보거나 요청하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기, 거래나 구매, 판매가 발생할 때는 기록하기. 이러한 습관은요, 마치 근육 훈련과도 같습니다. 반복할수록 그 동작은 쉬워지고 힘도 덜 듭니다. 64.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라. 돈을 벌려면요, 물론 지혜로운 투자와 적극적인 재무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지름길은요, 애초에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인데요. 그 지름길을 향한 첫발은요, 현재 자신의 수입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수입원을 창출하고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돈을 벌어주는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65. 만약이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돈을 버는 방법, 돈을 투자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는요, 먼저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다시 불황이 닥쳐오면, 만약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면, 만약 내가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면, 만약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치면, 다양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투자를 분산시킨다면요, 만약이라는 시나리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았을 때보다 훨씬 안전하게 됩니다. 66. 충동을 통제하라. 소비 욕구는 가능하면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충동 구매를 자제하는 것인데요. 가지고 싶은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오면 일주일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67. 쉽게 돈 버는 법에 혹하지 마라.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쉽게 부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68. 비법은 없다.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이 낫습니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 되는 법을 배우려면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자들을 연구해서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69. 지금 당장 행동하라. 알면서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알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확신이 들면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돈을 대하는 실질적인 태도와 관리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려면요, 먼저 행동과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누구 못지않은 열망으로 부를 향해서 달리던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들이 포기하는 이유는요, 열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동기가 부족하고 행동이 부족해서입니다.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선 이 책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